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라면 그 반대도 가능할까요? 정치의 위기가 전쟁을 낳는 경우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한때 관심 전환 전쟁 이론 혹은 전쟁의 전환 이론이라고 불리면서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를 겪는 정권은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도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확대시킨다는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론을 연구한 잭 레비 교수는 이를 두고 이후에 다시 국가 안보의 실제 작동 원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오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건 선택입니다. 국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벌이는 외부의 적과의 충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정치적 위기와 군사의 행동이 얼마나 미묘하게 얽혀 있는가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는 중동 긴장,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일까요? 이런 관점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2020년 뇌물과 사기 혐의로 이스라엘 역대 총리 최초로 법정에 서기도 했고 현재는 총리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즉 총리직을 내려놓는 순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지율은 바닥이고 국내 여론은 차가우니 그는 결국 이 외부,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일까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례 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누군가에겐 전환이 아니라 생존의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갈등의 지정학적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표적으로 선제 공습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은 국방부가 핵 프로그램을 직접 겨냥했다고 밝혔죠.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설이 제기됐던 바게리 군 참모총장은 생존했다고 전해지지만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이란은 혹독한 반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치적 셈법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의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각 금융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을 했고 미국 시간 외 선물은 급락 중입니다. 엔화는 강세, 금값은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 5월 초 사태와 유사한 양상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했지만 전면전까진 안 간다는 전제가 금융시장에 작동을 하면서 단기 변동성 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국경이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노이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이 둘은 싸우는 걸까요? 이란은 시리아,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후방기지에 자금을 대는 이란을 실질적인 배후 세력으로 간주하죠. 즉 중동에서 서로의 적을 대리전의 방식으로 상대하는 그림자 전쟁이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존재론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핵무장이 완성되기 전에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게 그 이스라엘 내의 보편적인 정서고요. 이란은 핵 개발을 부인하지만 국제사회에선 이미 레드라인에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가능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경제와 안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다만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시장은 전면전만 아니라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단기 불확실성 확대 후에 안정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요. 이란이 이번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하면 우리나라는 비축유로 버텨야 합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비축분이 115일분이 있고요. 민간 보유분까지 끌어오면 민간 보유분 94일까지 합하면 총 209
209일입니다. 네, 시쳇말로 이렇게 영끌을 해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09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바로 15일 일요일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회담이 타결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지면 이스라엘의 안보 위상은 흔들리고 네타냐후의 국내 입지는 더욱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속된 표현으로 선빵을 날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시장은 이 충격을 반영해서 국제유가, 방산, 원유 관련 종목들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 확대 국면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이번 충돌의 본질이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지도자의 위기,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전략, 그리고 그 정치적 선택이 만들어낸 금융시장의 파장, 이 흐름을 먼저 읽는 것, 그게 오늘 시장을 해석하는 첫 번째 단추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내부 위기를 덮기 위해서 계속 외부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도 나오죠. 그렇다면 이 갈등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중장기적인 리스크로 지속될 가능성으로 열어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결국 이란이 전면전에 나서느냐 아니냐가 관건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중동 긴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1980년 이후에 전쟁, 테러,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했을 당시에 코스피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저 끝에 가장 깊은 하락을 그렸던 두 번의 이벤트가 있었죠. 9.11 테러, 걸프전. 이 두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지정학적 이벤트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지속성도 짧았습니다. 결국 현재 이란이 흥분하면서 전면전으로 나서면 그러면서 9.11 테러나 걸프전에 준하는 긴박한 상황이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 서방 국가 등이 그 외교 협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림자 전쟁 양상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파장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피신한 신호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들어갈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걸까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